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57일째로 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했더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됩니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은 파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 공간의 격리 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자가 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아공과 브라질 이외 11개 국가는 말라위, 보츠나와,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아, 적도 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입니다. 25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의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이 어제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조상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클락에서 벌어지는 국제농구연맹 아시안컵 예선 경기를 치르고 이후 곧바로 리투아니아로 이동해 7월 1일부터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전에 출전합니다. 대표팀은 도쿄올림픽 예선에서 베네수엘라, 리투아니아와 차례로 격돌하는데 1승을 따낼 경우 준결승에 오르고 2패를 당하면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됩니다. 한국 대표팀은 어제 제주항공 전세기 편으로 클락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21명의 선수와 임원, 심판 1명이 아시안컵 예선전에 참가하기 위해 클락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클락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세버스로 퀴스트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14일 하루 휴식을 취하고 15일 연습을 한 후 16일 필리핀과 예선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지만 최경주 프로님이 우승 재킷을 입혀주니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한국 남자 골프의 기대주 김주영이 SK텔레콤 오픈에서 한국 프로골프 코리아 투어 사상 처음으로 10대 나이에 프로 2승째를 올리고는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아 시상식에 참가한 최경주는 어린 나이인데도 워낙 다양한 아이언샷을 칠 줄 알아 미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주영 선수는 13일 제주 핑크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로 3타를 줄여 합계 14언더파 270타를 기록 2위 김백준을 3타 차로 제치고 우승하면서 우승 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아 시즌 상금 4억 7,480만 원으로 가장 먼저 4억 원 고지에 등극했습니다. 필리핀 리베라 골프장에서 성장한 김주영 선수를 가르쳤던 권호일 프로는 지난 2013년 주영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4언더 68타를 기록한 날에도 연습 그린에서 연습에 매진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필리핀에서 훌륭한 선수가 나올 것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주영 선수의 우승을 축하합니다. 메트로 마닐라 시장들은 15일부터 통행금지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에서 오후 12시부터 오전 4시로 변경 운영한다고 MMDA 아발로스 청장이 밝혔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 밤 대국민 주간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며 브리핑에서 15일까지 엄격한 GCQ가 시행되는 수도권 플러스 지역의 검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리 로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수도권 검역이 정상적인 GCQ 검역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필리핀 전체 상원위원회는 6월 15일 재소집되어
두테르테 행정부가 백신 구매에 대해 추가 예산 요청에 앞서 지난해 의회가 코로나19 백신을 조달하기 위해 할당한 825억 페소를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토 상원 의장은 정부 지출의 투명성이 필요하며 이것은 공적 자금으로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2년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공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는 대중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금년에 백신 추가 구입을 위해 250억 페소, 내년에 550억 페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7,000명 이상의 최일선 근로자를 비롯해 180만 명 이상의 개인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로코 대변인은 14,582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140만 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 170만 명 이상의 노인, 170만 명의 동반 질환자, 최일선 근로자는 12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13일 현재 932만 9,050회의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목표 인구의 10%가 예방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르게르 차관은 월요일 목표 인구의 9.8%에 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책임자인 갈베즈 장관은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태스크포스의 디존 박사는 6월 14일 필리핀은 현재 매일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백신이 도착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며 6월 7일부터 13일까지 100만 회의 백신이 투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부 공항에 대한 국제선 운항 금지가 14일 해제되었습니다. 세부 공항에서 국제선에 대한 운항이 재개되면서 해외 필리핀 근로자 및 귀국 필리핀 근로자에 대한 세부 지역의 프로토콜 구현도 재개되었습니다. 완 세부 정책에는 도착 시 면복 및 부정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2에서 3일의 호텔 검역이 포함됩니다. 한편 대통령궁 해리로코 대변인은 세부 주에 전염병 태스크포스가 정한 건강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세부 공항의 검역 프로토콜이 중앙정부의 지침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세부 국제선에 대해 나이아 국제공항으로 우회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보니파시오와 의티가스 센터를 연결하는 깔라얀 교량이 지난 12일 필리핀 독립기념일을 맞추어 개통했습니다. 123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아 깔라얀 교량은 산타모니카 로톤 브리지로 명명되었습니다. 깔라얀 브리지는 보니파시오 글로벌시티 비즈니스 지구와 에드사의 혼잡한 완화를 위한 정부 개혁의 일환인 의티가스 센터를 연결하는 도로 프로젝트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한편 로톤 에베뉴를 가로질러 보니파시오 입구까지 565m 길이의 육교도 2021년 4분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자동차 제조업체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5월 22,062대의 자동차를 판매 전월 대비 23.6% 증가했다고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은 취약한 반등을 촉발할 수 있는 재봉쇄 위협 속에서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58.7% 성장한 11만 217대를 판매했으며 업계는 2021년에 30%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상용차 판매는 66.56%로 14,463대를 판매해 전월 대비 17.8% 증가했으며 승용차는 34.44%의 점유율로 7,599대를 판매해 전월 대비 36.43%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4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6,426명 발생해 총 132만 2,053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57명이 발생해 22,845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7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7,701명에 이어 7,145명이 회복되어 124만 112명이 회복되었으며
회복률은 93.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59,096명이며 수도권 중환자실 이용률은 47%였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율은 13.7%를 기록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두마개 때는 지난주 1일 평균 57건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주 32건에 비해 80% 증가했으며 따클로바는 전주 26건에서 45건으로 7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바콜로도 가가연대우로 일로일로, 붓또한 두마게떼, 두개가라우, 따클로반, 꽃다바토 등이 관심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로일로는 인구 10만 명당 감염률이 22.06명으로 매우 높은 고위험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가가연주는 지난 3개월 만에 12,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매월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총 15,000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가연 보건 관계자는 3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12,533건이 발생했으며 30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2,542건의 발생과 39명의 사망자에 비해서는 엄청난 증가폭입니다. 이 같은 확진자의 증가는 올해 초 경제를 개방하기 위한 규제 완화로 인한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가연주는 6월 15일까지 개선된 지역사회 검역 M29의 검역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7.86페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상승한 1116.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34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15일 최저기온은 25도, 최고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일출은 오전 5시 27분이고 일몰은 오후 6시 25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